상반기 주식시장을 되짚어보면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강달러 쇼크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거기다 신흥국 위기론까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려운 장의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연초에 상승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자,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하반기 자산운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이채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1년 전에 대표님을 만나 뵀는데 그 당시에 저에게 이제 얘기해 주셨던 시장 전망이 딱 맞았어요. 정말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또 이제 중요한 시기가 또 와서 시장이 지금 많이 좀 어려운 그 상황이라서 대표님의 이제 시각이 어떨까 또 많이 좀 궁금하기도 한데 최근의 시장 상황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최근 상황은 좀 불확실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선진국의 경기가 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이머징 마켓이 좀 불안하죠. 최근에 금리 인상하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대형 기업들의 이제 이익 성장세가 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어닝 증가율이 거의 40~50%까지 나왔다면 올해는 뭐 한 자릿수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또 불거진 이슈가 있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시장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 중심을 잡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하반기 뭐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은 좀 제한적으로 플랫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이 와중에서도 좀 그래도 뭐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만큼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과연 주식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반기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건지에 대한 좀 하나는 호재가 될 것 같고 하나는 또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금리 부분을 먼저 보면 이제 금리 인상기입니다.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진행이 되고 있고 ECB도 이제 로드맵이 좀 제시가 된 상황이고요. 어떻게 좀 보여야 될까요? 사실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뭐 해외에 풀려났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환류되면서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게 맞는 거죠. 유동성이 뭐 안 좋아지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더 나쁜 거는 미국 경기가 안 돌아서서 금리를 못 올리고 더 내린다든지 하는 게 그게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 단지 이제 금리가 움직이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이제 국채 10년물의 동향을 보면은 미국의 10년물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약세를 보여요. 오히려 가치주가 더 좋고. 더 좋아지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성장주가 좀 올라가고 가치주가 약세를 보이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부분 이제 성장주를 밸류에이션 할 때 내재 가치를 구할 때 보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자율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예전에 1~2년 전에 1.3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2 갔다가 최근에 뭐 2.9, 3.0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달리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만약 1%다. 국내 금리도 1.2까지 갔었죠. 국고채 3년이. 금리가 1%라는 얘기는 역수가 PER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몇 년 동안 우리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냐인데요. 그래서 금리가 1%면 PER은 100배인 거죠. 근데 채권의 PER이 100배면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주식은 위험하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채권보다. 채권이 1%면 주식은 그래도 한 2% 정도는 돼야 된다는 논리예요. 채권이 이제 1%면 PR이 100배니까 주식이 2%면 PR은 50배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정당합니다. PR이 50배를 비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1인 이상은. 그러나 금리가 지금 3까지 왔죠, 미국이. 그러면 채권의 PR이 33배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주식의 PR은 그 2배 정도 되는 수준, 한 16배 정도가 돼야지 좀 적정하다 보기 때문에 PR 50배, 100배는 좀 비싸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좀 더 일드가 높은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PR이 5배인 가치주는 1년에 20% 버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매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가치주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또 새로운 또 말씀도 예. 해주셔서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 같은 장은 예. 앞으로 가치주들을 봐야 되겠다. 오히려 성장주에 예. 많은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그 투자자들이 많은데 예.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예. 바로 남북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런 부분 좀 요즘 호재가 없는 장인데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예.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사실 대북 관련주라고 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초기 단계고 게다가 좀 상징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네네. 예, 좀 우리가 잘 아는 흔히 유명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관계가 더 개선이 되고 진행이 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좀 많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금수 조치도 풀려야 되고 유엔의 금융 제재 등등 풀려면 시간이 뭐 많이 걸릴 거는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어떤 한반도 신경제 체제에 뭐 통일까지는 사실은 뭐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경제 정도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된다면 어쨌든 뭐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는 국내 국영제 쪽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이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야 뭐 초기 뭐 인프라나 뭐 이런 쪽 에너지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이런 쪽도 공기업 주도라서 과연 그게 인프라, 뭐 교통 인프라도 예, 그렇고 뭐 맞습니다. 철도 뭐 예. 정말 많이 이런 예. 쪽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죠. 소비를 좀 더 오히려. 보시는 건가요? 추가 2차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소비까지 가는데 이제 시간은 또 많이 걸리겠지만은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쪽 부분을 좀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정부 이야기 들으니까 또 중소기업 위주로 또 이렇게 막 기회를 주겠다라는 표현도 그럴 해서 수도 있죠. 다 불확실하지만 일단 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 예. 부분이다라는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요즘 뭐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전략 세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반기에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면 또 많이 의견도 엇갈리게 나오고 예. 있어요. 예. 하반기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그 코스피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혹시 이제 이게 정말 크게 폭락을 안 하고 상승도 안 하고 좀 플랫하게 좀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사실 최근에 이제 패시브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패시브 자금은 대부분 이제 대형주를 많이 사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대형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좀 물론 정책도 대부분 뭐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올해도 이익 성장세가 뭐 중소기업이 조금 중소형주가 좀 높은 걸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는 역시 좀 중소형 가치주 쪽이 하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 위에서 미국 금리가 안착을 하게 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좀 일드가 높은 PR이 낮고 어쨌든 돈 잘 벌고 좀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가치주가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 4년 쉬었습니다. 중소형 가치주는. 최근에 오른 거는 이제 중소형 성장주나 좀 그런 종목들. 코스닥 시장 다 주도하는 게 다 예. 중소형 성장주들이잖아요. 네. 그럼 가치주로는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거죠? 가치주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국영제 쪽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소비재 중에서도 좀 필수 소비재나 뭐 음식료 같은 데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작년처럼 이제 특정 업종이 크게 오르기보다는 올해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돼서 갈 것 같아서 업종보다는 그 업종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이 뭐 아주 낮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이거나 시장의 오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PBR이 낮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차입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 유리하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이자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집중해야 되고 또 이제 스튜어십 코드가 이제 도입이 이제 국민연금이 아마 올 하반기에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국내도 이제 8개 대형사나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배당 성향이 낮고 돈은 잘 버는데 좀 배당이 박한 기업이라든지 저평가된 기업은 한 번 더 레벨이 업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새로운 또 기회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채원 대표님 만나 뵙고 예.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예.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사실은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자산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은 한 4~5배 올랐죠. 코스피도 사실은 그때 896의 저점을 찍고 올해 1월 29일 2600포인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클에서 내가 수익이 나지가 않았다면은 일단 한 템포 좀 늦춰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성장주가 너무 이제 가파르게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가 움직이는 사이클이 도래하면 그 초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또 몇 년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대비해서 좀 다음 사이클,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어떤 좀 그로스에서 밸류로 바뀌는 이 패러다임에서 잘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그것도 이제 예. 중소형주 쪽으로 예. 좀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좋은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